이런 가운데 이 대표에 대한 두 번째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원지검은 대북 송금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수사 기록을 넘겼는데 중앙지검이 수사해온 백현동 개발 의혹 사건까지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요. 정혁진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다음 주 초에는 영장 청구가 될 것 같아요. 네. 백현동 관련해서는 기왕에 다 이제 조사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쌍방울 관련해서도 대북 관련해서도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피의자 신문 조서를 받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건을 두 개의 사건을 중앙지검으로 병합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앙지검에서 중앙지법으로 이제 영장 청구를 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되는 것 같고요. 네. 오히려 단식이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변수로 작용한 것은 이후에 국회에서의 체포 동의안이겠죠. 왜냐하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단식하지 않았으면 체포 동의안을 부결시키는 것은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했을 건데 네. 왜 그러냐면 이재명 대표 본인이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비명 이재명 대표한테 반대하고 있는 비명에서도 이거는 불체포 특권 포기해야 된다 이렇게 의사가 일치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명이 방탄을 해야 된다라고 아무리 주장을 한들 이건 논리적으로 모순이 되지 않습니까?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름씩이나 그 단식하고 있는 사람이 구속되도록 그 방치해야 되느냐 이런 말을 민주당에서 그 누구도 못할 테니까 이 부분이 아마 가장 큰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한 18일경에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방침이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공교롭게도 이재명 대표도 한 민주당 인사에게 검찰이 18일 본회의에 체포안이 보고되게 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했다라고 하네요. 그러면은 정미경 의원께서는 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아니 저는 처음부터 늘 네. 일관성 있게 얘기했지만요. 검찰은 검찰의 일을 해야 돼요. 네. 지금 국민들께서 사실 너무 이제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빨리 영장 청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체포 동의서가 그 국회로 가서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의원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이제 그분들한테 맡겨야 되는데 지금 옆에서 다 우리 변호사님이 말씀을 해주셨지만 핵심은 네. 뭐냐면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제 병원에 가시면 한 20일 정도가면 그 뒤로 회복 기간이요. 3배라고 그러거든요. 네. 그러면 한 60일입니다. 그럼 2달이에요. 2달 제가 볼 때는 한 3달 정도 병원에 계실 가능성이 되게 높잖아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공천권을 가지게 될 거라는 건 그냥 다 아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러면 공천을 받고 선거에 나가고 싶어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비명계일지라도 아니면 중립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체포 동의서에 그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가결을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더군다나 이재명 대표가 그 단식하는 중간에 나한테 찾아오는 사람 관리하라고까지 말을 할 정도였으면 결국은 이 그 체포 동의서 보이콧하는 거 카운트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이 정도 되면 이 단식이 없었다면 저는 체포 동의서 가결됐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영장실질심사에 이재명 대표가 갈 수밖에 없었다. 근데 지금 이 단식으로 인해서 체포 동의는 이제 물 건너간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이 자꾸 들어요. 네. 그러면 이재명 대표가 참 머리 좋은 사람입니다. 네, 친명계 지도부는 대놓고 체포안 부결을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한번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간에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가결을 선언하라고 설왕설래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을 것입니다. 검찰 수사, 검찰의 야당 탄압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셈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 들고 총선을 승리해야 합니다. 어쨌든 단식을 하고 계시잖아요. 처지가 지금 공공하지 않습니까? 공공한 사람을 앞에 두고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비정하고 야박하죠. 그래서 참고 있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단식 전과 후에 큰 변화는 없다고 보십니까? 많은 분들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요.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 대응을 위한 당의 전략이 보고서로 만들어졌다는 내용이 한 언론을 통해 보도가 됐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표결된 50명만 참석하고 기권하자 이런 내용도 담겨 있었는데 최진봉 교수님, 이 문서 진위는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이제 당 지도부에는 보고가 된 적이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논의나 보고받은 적 없는 정체불명의 문건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정말 만들어진 건지 또 누가 만드는지 하는 부분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제 언론에서 보도를 했으니까 어디서 이게
입수가 돼서 또 어떤 방식으로 이 언론사에 가게 되는지를 모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 만들었는지 아니면 누가 개인적으로 만들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이제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저기서 주장하는 주장 자체가 대단히 저는 뭐 이렇게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네. 50명이 들어가서 다 부결을 하면 국민의힘이 가결시킨 게 된다. 뭐 이런 식의 논리를 썼더라고요. 근데 지금 현장에서 아니 50명이 들어가서 부결하고 나온다.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무슨 말이냐면 이재명 대표는 체포동의안을 사용하지 않고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자발적으로 의원들이 알아서 판단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왜 몇 명이 들어가고 몇 명이 나오고 누군 들어가서 어떻게 하고 이런 전략을 세울 이유도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거 자체가 사실은 대표가 얘기한 말과 상반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저런 내용을 당에서 만들었을 가능성은 개인적으로 저는 낮다고 봐요. 그냥 누가 저걸 만들었는지 어떤 이유로 만들었는지 그것도 밝혀내야 될 문제이긴 하지만 저 내용대로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저렇게 하는 것도 저는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민주당 입장에서 저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과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뭐 만약에 체포 동의안이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이런 얘기 자체가 저는 대단히 실효성도 없고 현실성도 없고 그런 얘기를 왈가왈부할 필요 자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